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욱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해외 증시에서 S&P 지수가 1.4%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3.7%가량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결이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의 폭등을 보입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는데 나스닥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어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들 위주로 이제 모여 있는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어제 이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요. 그래서 오늘 장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드디어 반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결과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지금 나스닥 지수 위주로 조금 빠지고 있어요. 0.4% 정도. 왜냐하면 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7시부터 8시 아침 1시간 빼고 23시간 동안 돌아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머 타임이 재개되면서 이제 6시에서 7시만 제외하고는 23시간 돌아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상승한 종목 한 600개 정도 되네요. 대신에 하락한 종목은 1600개 정도 됩니다. 1600 종목.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장 마감까지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0.6%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7%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장 초반에 좋았던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었고요. 수급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면서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3, 6, 9, 12 이렇게 있고, 옵션 만기는 매달 돌아옵니다. 전부 다 그 달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요거까지는 체크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겠죠. 사실 저도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내마녀의 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아니면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형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말을 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만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일 테슬라가 19%의 급등을 보였어요.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하지만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연관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안 빠지기만 해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컨택트, 언택트와 이렇게 나뉘어 갖고 관련된 종목인 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포스코가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알테오젠이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19% 장중에 20% 이상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HLB는 덩달아서 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장들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어떻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량한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일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인 녀석이죠.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 자체가 그렇게 시장이 하락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보면은 오를 때 오르고 빠질 때 빠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LG화학 지금 고점 대비하면은 약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조금 넘어갔었죠. 여기서 딱 15% 정도 조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은 약 10에서 15%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졌다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음봉이죠. 장 초반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오늘 미국장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다 점프해서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마감했다는데 일단 의의를 두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완연하게 여기 이제 박스권에서 지지 잘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인 삼성 SDI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음봉이 떴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차트를 봤을 때 딱 반등 나오기 좋은 자리였어요. 보통 요게 이제 도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죠. 근데 밑에 꼬리가 더 길단 말이에요. 밑에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려는 모습을 만들면서 어제 끝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약 4% 거의 5% 가까이에서 점프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들 위주도 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 SDI 역시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딱 두 종목을 보면요. LG화학이 삼성 SDI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차이는 LG화학이 직접 테슬라에 납품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에요. 바로 해운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명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종목명이 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 그 뭐 컨테이너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저희도 버스 탈 때 버스 카드 찍죠. 돈 나가죠. 택시 타면은 택시비 냅니다. 요 해운도 이제 해운으로 뭔가를 운송할 때 돈을 내야 하는데 이제 그 단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 단가가 비싸졌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분명 이러한 해운업계 회사들이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비가 1,000원 오르면 되게 좀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당 최소 1,000원씩을 더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진다. 그것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해운주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제 한 종목 페노션에 관련된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그 이상으로 메꾸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이슈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삼성 SDI와 이제 LG화학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특징 종목들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삼진 L&D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차 전지 업체인데 이제 삼성 SDI가 공장에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제 중국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그러면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삼성 SDI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삼성 SDI가 오늘 보합에 끝났죠. 삼성 SDI가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의 협력사들이 시가총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뉴스 한 방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진 L&D 오늘 2차 VI까지 가면서 장중에 26%까지 상승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한가를 말지 못하면은 잠그지 못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 안 좋은데 그냥 나 일단 실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딱 뉴스가 나오고 여기부터 이제 슬슬 내려옵니다. 딱 요 종목을 봤을 때 생각나는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 나왔을 때 팔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매수하실 때
뉴스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초단타로 들어가신다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참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솔직히 말하면 더 올라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26% 가량 올렸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한가가 보일 거예요. 호가창에서.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조금 손실이 좀 많으실 텐데 꼭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뉴스가 나오고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종목이 하나 또 있었어요.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역시 딱 보시면은 윗꼬리가 많죠. TCC 스틸은 더해요. 29.25%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종가는 9%에 끝났죠. 역시 삼진 L&D랑 똑같은 뉴스였습니다. 바로 삼성 SDI가 연내 이제 중국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온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가 먼저 갑니다. TCC 스틸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한 방에 확 뛰었다가 슬슬 밀리면서 막판에 이제 장이 하락폭을 좀 키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서. 사실 TCC 스틸이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점만, 요 가격의 저점 한 4,650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가격만 안 깨고 마감했다라면은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깨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기존에 좀 매물이 안 나왔었던 부분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뉴스 나온 이후로 저가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차트상으로 아까 이제 삼성 SDI 차트와 좀 비슷하죠? 요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밑꼬리가 아까보다 더 깁니다. 딱 요렇게 시그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십자가 그리고 밑에 꼬리가 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좀 핫한 한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이제 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지금 대선에 도전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되게 웃긴 부분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파평윤 씨라고만 해도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비이성적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성보화학인데요. 성보화학 어제도 상한가 부분까지 갔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딱 고점 부근이었던 4,750원보다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약하다라고 보여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때 그리고 이때까지죠. 거의 이때까지의 물량을 거의 다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갭에서 상승을 시작을 해서 어저께 시간외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이 예약은 됐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뺐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 또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때 좀 크게 오르는데 한 번쯤은 관심 종목에 뭐 뉴스 요즘에 네이버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요. 관련 종목들 한번 소팅을 보면은 뭐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괜히 여기 위에서 막 이거보다 더 올라간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하루에 10% 20% 손실 보는 일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왜 내 건 지금 안 가지? 라는 생각보다는 같은 섹터로 엮여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겠죠. 그때 이제 힘들지 않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들어가더라도 꼭 짧게 손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바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게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 지금 뭐 구리, 뭐 니켈 이런 가격들이 지금 8년, 9년 만에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산업이랑 연결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육개, 닭이죠. 닭 관련된 부분도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비유와 또 똑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죠. 이러한 부분인데 오늘 사실 되게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형적인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리고 조정받고 결국 막판에 상한가를 잠궜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근데 오늘 시장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끝났죠.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깨지기 전까지는 뭐 육가공 테마 그리고 곡물 가격, 사료 그리고 아니면 뭐 마니커, 하림 이렇게 좀 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제 회사 관련된 종목들 또 한번 분류해 놓으시고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후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